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네, 이발을 하셨습니다. 네, 깨끗하게 뭔가 이발했습니다. 마음을 예, 깔끔하게 그렇습니다. 주말에 다듬고. 투자 콘테스트에 심사위원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깔끔하게 밀었습니다. 콘테스트에 참여하면 뭔가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젊으신 잘- 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나이가 좀 어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했는데 실제 이제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워낙 젊으신 분이 오셔갖고 자기의 네. 어떤 아이디어를 뽐내는 그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좋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3%에서 하는 콘텐츠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젊은 네. 거는 저도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 어두운- 저는 젊은 에너지를 예, 별로 못 예, 느끼셨나 예. 봐요. 아, 젊습니다. 젊은데 보기에 젊은 거고요. 더 이상 예, 얘기하지 보기에 않도록 젊은 거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예.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월요일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네. 그런 월요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입으로라도 네. 에너지가 풍성하다. 나는 활기찬 월요일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내시면은 뇌가 좀 속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속습니다. 에너지를 시장에도 좀 네. 시장이 강하다. 넌 죽지 않아. 계속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살아나는 네.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주말 사이 기사를 보니까 뭐 다우 지수가 8주 연속 뭐 1923년 이후 최장 기간의 조정이다. 뭐 이런 기사를 보니까 좀 힘은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기술주 엔비디아가 이끌어야 되고 엔비디아. 한 소비 관련해서는 26일에 이제 코스트코 코스트코. 발로트리 네. 발표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뭐 FOMC 의사록 발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다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도 파이팅해서 시장이 부디 5월 말에는 네. 좀 시장에서 웃을 일이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말 사이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주간 단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과 함께 심층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신 물 타주는 기업을 찾자. 물을 타준다. 의미가 물 뭐죠? 타준 기업이요? 물 탄다. 저점 매수하는 건데 네. 물 타는 거면 물 타한다라는 거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사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주는 자사주 거죠. 매입하는 기업들 하지 않습니까? 바로 또 네, 아시네. 그렇습니다. 아, 그 내용을 잠시 자, 후에 그렇습니다. 예.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소매업체의 실적 부진으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 지수가 7주 연속 빠졌는데 이는 2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우는 8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99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네. 혹시 여러분들 시겁하다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시겁하다? 놀라는 거. 놀라는 거죠.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그랬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 겁니다. 네. 금요일 시장의 지수의 모습인데요. 나스닥 소폭 빠졌고요. S&P 500과 다우는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가지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가지처럼? 바가지처럼 예. 시장을 퍼 올렸죠. 저는 이제 그날 제가 글로벌 알로 빠졌기 때문에 장을 좀 봤습니다.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무섭다 했는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1시간 남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 확실히 굉장히 위험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 베어마켓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S&P 500이 장중에. 힘들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 지수가 오후 1시 구간에 저점을 맞습니다. 기록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장중 베어마켓 진입 이야기가 뭐 전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뭐 CNBC며 다 이렇게 도배가 되는 걸 맞아요. 보고 주말에 이거 월요일에 어떻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우리가 근데 사실 심리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베어마켓 그렇죠. 진입한 것 같잖아요. 저는 걱정이 너무 돼갖고 야 콘테스트 가지 말까 막 이런 살짝 고민까지 근데 했거든요. 또 이발까지 하시고 예, 잘 했는데도 다녀오셨다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 운동이 때 어떤 네. 일이 있었나 보시면 좋은데요. 오후 1시경에 나왔던 베어마켓 진입했던 시기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죠? 베어마켓은요. S&P 500 기준 3,837포인트를 가리키는 건데 이미 빠졌습니다. 진입했던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간신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에서 끝난 것은 3,901포인트 끝났는데 그럼 동그라미 친 부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혹시 아십니까? 뭐 이벤트가 있었나요? 이벤트가 뉴스? 있었습니다. 어떤?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네. 인터뷰했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 바로 이겁니다.
제임스 브라드가 나오면 긴장됩니다. 네. 긴장되고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 시작할 때 S&P 500 1.24%, 나스닥 2.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끝날 때요. S&P 500이 2.32%, 나스닥 3%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분이 얘기할 때 장이 더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그 것 같아요. 발언하는 동안 지수는 계속 밀렸다. 네, 근데 이분이 원래 매파적인 분이다 보니까 네. 나온 자체가 시장의 부담입니다. 그냥 출연하면은 무조건 빠지는 빠지죠. 거죠. 빠지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아직까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 했던 얘기를 한번 제가 갖고 네, 왔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예. 하죠. 금리 인상은 약 50bp가 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0.5%면 뭐 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했고요.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연말 금리가 3.5%인데 3.5% 얼마나 올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계속 지금부터 자이언트 끝날 스텝이 때, 계속 지금까지 끝날 이어져야 때까지 되는 거 0.5씩 아니에요? 올려야지만 3.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0.5는 작아 보이지만 매 월마다 올리는 걸 본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경기는 좋은 것 같다 얘기했고 특히 하반기에 경제가 더 좋아진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분 얘기 듣고 있으면 나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금리 인상은 예. 해야 하되 우리 미국 경기는 좋다. 이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올라오니까 금리 하자는 거지 경기 좋으니까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 끝난 다음에 네. 뭔가 좋은 얘기인 거 아닌가 하면서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면 사실 아시겠지만 이분 나온 다음에 이게 바닥이 아닌가 해서 약간 매수가 몰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닥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점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내무리 교수님이랑도 여러 가지 지수 S&P 500의 하단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많이 나눴잖아요. 뭐 3,800 이야기도 자주 했었고 그보다 더 하락할 수 있을 거라는 월가의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많죠. 한번 이제 3,800선 어쨌든 이제 밟고 다시 3,900선으로 올라온 건데 저는 이 변동성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어떤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네. 약간 데드캣 바운스 노린 그런 게 좀 들어온 걸로 보이니까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수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직까지는 들어오기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잠깐 동안의 반등을 노린 어떤 매매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종목을 볼 건데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이 금요일 날 장중의 모습인데요. 플러스 2.1에서 3.6까지 빠졌다가 다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좋았죠. 장중에 거의 고점 대비 5% 밀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이게 시급하다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그런 줄줄줄 그림에서 흐르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3.6% 마이너스로. 3.6%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까 이런 것처럼 제임스 브라더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매수가 몰리면서 보합이 끝났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첫 번째 애플이었고 두 번째 아마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똑같은 모습인데요. 플러스 2.6에서 2.1까지 끝났고 또 이제 네. 보합을 끝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역시 약 5% 가까운 장중의 변동수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움직임도 이렇게 뭐 다행히도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 시장도 그랬습니다. 전체 지수를 저희가 주간 단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간 단위입니다. 보시죠. 다우가 2.9% 마이너스고요. S&P 500이 3% 마이너스, 나스닥이 3.8% 마이너스로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지수가 주간기조 8주 연속, S&P 500과 나스닥은 7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다우지수는 99년 만에 처음, S&P 500은 20년 만에 처음에 최장 기간 주간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미국 주식 시작한 지 한 5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좀 10년 미만의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을 경험하다니 앞으로의 우리가 시장 투자하는 그 연수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초반에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지만 왜 또 하필이면 예. 내가 이렇게 미국 주식을 할 때 이러는가 하는 그런 좀 푸념을 하게 되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뭐 했다면 기록이 40년 만에 처음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시장 아닌가 뭐 보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한 2번 정도 보면 볼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주 이번 못 생에 봅니다. 예.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여도은 변동성. 앵커는 아직 어리니까 왜요? 한 번 정도 더 볼 걸로 좀 보기만 보입니다. 어리다면서요. 그래서 일기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S&P 500에 대한 그 하락을 같이 네. 볼 건데 이번에 7주연속 빠지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2001년 3월 23일에 가장 큰 주간 하락을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주 연속 빠지게 되면 이게 언제입니까? 1970년 8월에 1970년 8월에 8월 8월에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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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0년 만에 또 처음으로 긴 1970년 8월에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7주, 8주가요 거의 안 나오는 주간 흐름이거든요. 이 정도는 상당히 안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만 보고 끝내자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지수의 시장의 움직임이 하락했던 적은 거의 역사상으로도 없었어요. 손에 꼽을 예. 한 손에 꼽을 정도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로 이런 통계로만 보면 S&P 500 기준으로 8주면은 이제 이번 주까지 연속적으로 된 네, 8주인 거잖아요. 8주죠. 그러면 6월에는 뭔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회복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그렇죠. 있을까? 그 데드캣 바운스마저도 나오면 좋은데 음. 사실은 월가의 전문가분들이 말을 아낍니다. 아낄 수밖에 없죠. 워낙 틀려갖고 예. 저도 아끼고 저희도 좀 아끼면서 욕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한 지수가 있으니까 다우지수. 예, 다우지수는 99년 만에 가장 긴 주간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14주 중에 13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네. 보신 것처럼 3월 20일 날 있었던 그 주 말고는 다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요. 점점 더 많이 빠집니다. 폭이 예, 하락의 폭이. 폭이. 그래서 이번에 2.9%가 빠져갖고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바닥이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았고요. 주간 단위로 봐도 저희가 이제 맵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기술주들이 붉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플 6.47%가 빠졌는데 애플은 네. 뭐 아시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5.72%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주간에 주중에 목표 주가를 내리는 아이비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처음으로 직원 채용을 줄인다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5월 25일 실적을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네. 3번 테슬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6배슬라 아닙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 머스크의 개인적인 리스크들이 너무 우리 시장 참여자들을 좀 실망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은 게 뭐 트위터 관련해서도 쭉 불확실성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뭐 예, 성추문 그렇죠. 관련한 부분이 또 말씀하신 있었죠. 것처럼 트위터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두 네. 번째가 ES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성추행 의혹까지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는 정말 나오면 안 되는 기사로 불립니다. 월가에서는. 600슬라라니 네. 700슬라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600 의혹을 선까지.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한동안 좀 이런 그 기사가 많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4번, 4번. 화이저하고 일랄일인데 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부스터 사실 또 승인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일랄일리는요. 그 극심한 원형 탈모증에 시달리는 분들 오. 관련한 약이 나왔답니다. 그거 근데 원래 탈모 약은 많은데 이게 네. 약간 부작용 문제 때문에 많이들 좀 우려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 전혀 없는 약이랍니다. 전혀 없다기는 모르겠고요. 네. 획기적인 뭔가 굉장히 좋은 효과? 약이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한번 써보고 말씀을 우리나라에 드려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까 그 약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들어온다고. 그럼 써보고 난리 나겠네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 5번은 금융주. 금융주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시티만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비 때문에 올라온 거죠. 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이번 이번 주 주에는 일정이 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준비도 실적이 나오고요. 네. 화요일 날 베스트바이인데 워낙 소매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못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말씀드리고요.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5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요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요일 날 코스트코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트코는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향후 매출에 대해서도 증가세는 보이지만 또 이제 비슷하게 예. 실제적인 영업이익단에서는 순매출 규모보다는 예. 조금 안 좋은 가이던스를 예. 내보내지 않을까. 정확한 지적이고요. 엔비디아 똑같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전망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네. 게 월가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까지 좋으면 되겠죠, 뭐. 잘 나오겠죠. 네. 기다려야죠 뭐. 네, 기다립니다. 자, 월요일마다 저희가 고맙다 시리즈를 원래는 3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부터 한 개씩만. 네. 네.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시간을 뒤져고 네.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네, 고마워해야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 뭘까요? 고맙다 시장의 내성입니다. 내성인데 네. 위에 있는 그림이 S&P 500 지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빅스의 모습인데 빅스가 고점 36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견디는 게 아닌가 갖고 왔고요. 현재가 32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럴 때 올라가야 됩니다. 빅스가 약간 멈출 때.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얼마나 많이 빠졌으면 이렇게 잘 버티겠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고맙다 시장의 네. 내성이니까 이번 주에는
상승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시장의 반등, 이제 더 이상 S&P 500 기준으로 8이라는 숫자가 네. 없도록 7주까지만 좀 하락하도록 시장에 좀 에너지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벤트가 워낙에 많아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모아가야 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기 바쁘신 분들도 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모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담을 나누는 네, 게 사담 나누라고. 나가네. 네. 이만큼 흥겹게 정겹게 시작하고 네.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이 선임님께서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특히나 이제 해야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어떤 네.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증권 시장도 많이 어렵고 네. 저희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이 좀 힘들잖아요. 그쵸. 뭐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힘들죠. 증권사도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제일 감사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께 네. 좀 감사와 응원의 한마디만 오, 하고 감사의 네. 표현. 누구죠? 고맙다 시선 제 건데. 집에 있는 우리 네. 와이프? 아니고요. 누구죠? 저희 직원들이 좀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많은 네. 힘써주시고 계시는 저희 키움증권의 황현순 사장님 올해 취임을 하셨거든요. 오. 그래서 취임하실 때 좀 이 직원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되게 따뜻한 사장님이시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좀 네. 시작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좀 사장님께서 이렇게 힘내서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주 선임이 뭐 올해 승진 대상자인가요? 우리 황 사장님께서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좀 직장 상사분께 감사하다라는 말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한마디 하세요. 김프로님 화이팅. 우리 3프로 네. 모두 네, 우리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 모두 화이팅. 네,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직장 상사분들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감사할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죠. 예. 그렇군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힘내십시오. 네. 예, 우리 이원주 선임을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윗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네. 예쁩니다. 또 그 예쁩니다. 얘기를 방송에서 하기는 어려울 텐데 황 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네. 자, 오늘 얼굴 빨개지셨어. 자, 오늘 우리 월모부에서 우리 이선임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잘 전달드리고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어떤 오늘 메시지죠? 나 대신 물 타주는 기업을 사자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저희가 보통 물 탄다라는 의미가 주가가 빠지면 사실 미래에 올라갈 종목은 사실 매수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하곤 하는데 그 기업이 대신 주식을 사줘서 저의 이제 지분 가치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나 대신 물 타줄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 네. 말씀들을 오늘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물타할 때도 시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저희가 뭐 S&P 500이 8주 연속, 뭐 다우가 지금 뭐 14주, 13주 연속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크게 봐야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 장기적인 뷰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탈 너무 견고하고요. 시장이 좀 과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 목공이
정확히 이렇게 그 인형을 깎아내는 어떤 상황에서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서플라이인데 이 서플라이만큼 디맨드를 딱 깎아내야 사실 이 물가라는 게 급하게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깎아내는 작업이 이제 이 조각칼, 그러니까 네. 이제 금리인 거죠. 이 금리로 이렇게 딱 완벽히 서플라이까지만 깎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정확히 깎아낸 적이 있는 목공이냐라는 거죠. 수요와 실제로- 공급이 딱 맞았던 그쵸. 적은 네. 없다. 실제로 연준이 이 과거에 이 정도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딱 서플라이에 깎아내서 딱 경기 침체도 없고 물가도 안정시킨 적이 사실 과거에 없거든요. 그러다 없죠. 보니까 지금 이 깎다가 혹시 이렇게 이 수요를 훅 깎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우려들을 하는 건데, 장기적인 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목재를 사실 되게 큰 거를 주면 아무리 초보 목공이더라도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 깎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목재가 가장 크다,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뭐 여러 방송이나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고용시장 지금 너무 좋고, 네. 과거 이제 여러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 건정성 규제들이 많이 도입됐었기 때문에 은행 건정성도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사실 2007-8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건설사들이 그 내부적인 공급을 너무 과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들이 많이 잘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깔 거낼 거라고는 믿지만,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해낼 거냐라고 믿어주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물가가 잡히고 좀 수요가 이렇게 잘 잡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증시가 좀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건 데이터들이 좀 장기간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 리스크가 높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게 이제 나무가 아니라 뭐 예. 고무나 좀 이렇게 탄성이 좋은 그런 걸로 만들면은 수요와 공급이 뭐 1대1로 딱 맞지 않아도 네. 유연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네. 이제 연준의 역할인 거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월가의 분석이나 월가의 어떠한 뉴스 기사를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한 거죠. 이 너네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 연준. 시장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된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건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시가 그럼 하락할 때 우리 투자자들이 찾아야 할 나 대신 물타줄 기업,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요. 그 보통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보통 자사주 매입 예산이 1억 원일 때 네. 이제 주식을 얼마나 이제 사서 없앨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주가가 100달러일 때는 100만 주밖에 소각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처럼 그 주가가 50달러일 때는 200만 주를 소각할 수가 그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 주 보유하고 있는 그거의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S&P 500 지수랑 그리고 이게 12개월 포워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같이 그려놓은 건데, 이 주가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증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미스매칭 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기업들이 주식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을 매수하게 되면 이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증시 상황이 좋아졌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잠재 여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할 때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넘어가 보시면은 결국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유 현금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을 일단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1번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네. 보유 현금이나 미래 현금 흐름 규모 대비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낮은 기업을 사게 되면 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그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지금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기업을 지금 사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데 그럼 혹시 반대로 네. 늘리는 기업들은 완벽하게 보면 안 되겠네요. 네, 늘리는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요. 위험한 왜냐하면 거죠. 네.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돈이 너무 필요해서 시장에서 돈 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어. 그럼 지금 그 기업 업황 상황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수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할 때 우리가 몇 주 사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얼마 규모를 그렇죠, 사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중요한 하기 포인트예요. 때문에 네. 앞서서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은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맞고,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사실 자사주 매입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은 훨씬 더 네, 활발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 이런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뭔가 주가가 부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갈 수 있겠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일단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건설용 장비나 산업용 장비를 이제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비즈니스이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08년부터 10년까지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거의 뭐 마이너스 8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임대 서비스 업체다 보니까 사실 현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을 합니다. 네. 실제로 2008년부터 10년까지 주식 수가 47%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었잖아요. 이때 같은 것도 유나이티드 렌탈 같은 경우는 주식수를 마이너스 6%까지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식수를 줄여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순이익은 약 20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근데 반면에 당연히 순이익이 이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식 수가 가파르게 줄었으니까 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는 360% 거의 5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훨씬 아웃퍼폼하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 수익률을 보면 거의 1200%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80% 하락하는 구간에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기업들의 선택들이 좀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유나이티드 렌탈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토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오토존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부품을 이제 리테일 매장에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오토존 같은 경우도 수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2008년에서 10년 정도에 주식수를 마이너스 30%까지 줄입니다. 아무래도 버는 돈은 많은데 좀 주가는 눌려 있었기 때문이고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수를 6%까지 줄여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더 심하거든요. 2007년에서 2021년에 순이익이 약 260% 증가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10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008년 초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주가 수익률은 거의 900%가 넘게 증가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하락 기회를 주식수 줄이는 기회로 굉장히 활용하는 기업들을 매수하게 되면 장기간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존은 또 내일 마침 또 실적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아시죠? 네. 바로 내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아, 네.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그럼 뭐 유나이티드 렌탈스나 오토존이 과거 사례라고 하면 뭐 지금도 이 종목들에 대한 뭐 자사주 매입과 이런 소각을 기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최근에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은 현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해 있는 상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 계획이 대규모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그 이제 그래프에 리스트를 넣어놨는데요. 네, 일단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좀 적어놨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는 알파벳, 메타플랜포스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거의 500억 달러까지 맞아요. 추가해 놓은 상태이고요. 주가도 지금 굉장히 과거 대비해서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수를 굉장히 가파르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많은 분들이 뭐 많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그렇죠. 하시지만 사실 지금 실제 1년마다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가 하락의 기회를 자사주를 크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코 시스템즈는 통신 장비 1등 네. 회사인데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 최근에 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 완전 네, 급락했거든요. 급락했죠. 근데 27%까지 급락을 했는데 그럼 지금 PER이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보유 현금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실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현금을 창출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수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라는 기업은 워렌 버핏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뭐 항응고제, 뭐
항암제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주니까 이 기업은 최근에 사실 주가는 12%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하고 뭐 디아로톤이나 테피스트린 사실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그쵸. 있는 거라서 좀 넘어가고 오늘은 애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애쉬.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쉬가 그 온라인 판매, 그 수공예품 판매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인데 팬데믹 때 굉장히 좋았다가 네. 팬데믹 끝나기 좀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주가가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그래프에서 좀 제가 항상 가져오는 PER 밴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애쉬라는 기업이 말씀하셨던 대로 팬데믹 때 굉장히 수혜를 입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전반적으로 물건이 부족하고 좀 밖으로 못 나가고 이런 업황에서 애쉬가 너무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보통 수공예 같은 것들을 만드니까 일단은 물건 부족한 문제가 별로 없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배송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그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거의 80배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실 시장에서 당장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실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더라도 주식 수를 많이 못 줄입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워낙 비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고점 대비 지금 80배까지 받았었는데 근데 2021년에 그 자사주 매입을 한 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원화로 한 5천억 원 정도는 했어요. 근데 오히려 주식수가 늘었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주가가 비쌌으니까 주식수를 줄일 수 있는 그 좀 파워가 약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정말 급락을 해서 거의 뭐 20배에서 25배 사이에 주가가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이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사용을 돈을 하게 되면 네. 주식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싸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쉬 같은 기업들은 사실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업이거든요. 그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애쉬 같은 경우는 24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거의 17%에 달할 예정이고 아무리 팬데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수공예를 배송하는 수요라는 거는 이제 시작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쉬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랑 조금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제 풀필먼트 센터나 인력을 고용해서 이제 배송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이제 그렇죠. 우리가 대신 배송을 해줄 테니 너네는 거래만 해라라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사실 현금 흐름이 조금 좀 작습니다. 왜냐면은 투자해야 되는 풀필먼트 센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애쉬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브로커리지만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인터넷에서 중개만 해줄게. 너네는 알아서 택배 보내고 해라라고 하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애쉬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빠졌을 때 주식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아직도 20에서 25배 사이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근차근히 모아가시면 아까 보여드린 유나이티드 렌탈이나 뭐 오토존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의 투자법을 최근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야, 애쉬 진짜 고점 대비 75%가 빠졌어요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나 빠졌는데 네. 저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충분히 살만한 구간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내려오는 폭이 크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조금만 들어와도 매수가 들어와도 네. 주가 반등이 좀 쉽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대신 물 타주는 기업들을 찾자를 통해서 대표적인 기업들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도 네, 있을 대거 수 있을 것 있어서 같아요. 그 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좀 받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이 시간 킴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아시아 4대 종합식품 박람회 올해로 4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서울푸드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친환경 식재료부터 가공식품, 로봇과 AI를 활용한 혁신기술, 식품 포장기기까지 글로벌 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푸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 시 입장료 무료. 서울푸드 트렌드 세미나도 놓치지 마세요.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과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봅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때입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마지막 순서입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를 자꾸 빤히 보시는데 뭐 저희 이제 표정 변화 크게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은 이제 그 급한 건 없잖아요, 사실. 지난 그렇죠. 토요일 날 새벽에 정리 다 끝났으니까. 했고. 오늘 보니까 지금 느낌이 왔습니다. 어떤 느낌이요? 저희가 월요일 아침에 보면 이제 라이브로 오시는 분이 약간 적거든요. 네. 예,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근데 오늘 그때부터 조금 더 적어요. 한 약간- 10,000분 정도 적었는데 그 10,000분이 왜 안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새벽에 TV를 보신 거죠, 손흥민 선수. 아, 손흥민은 골 넣었죠. 네, 예. 꿇는 것도 꿇는 거지만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3년인가 4년 만에 다시 가게 됐잖아요. 토트넘이. 정말 그 막판에 결국 4등 안에 들었고 오늘 결국 2골이나 넣고 특히 마지막 골은 진짜 환상적 극장골이 나왔거든요. 진짜 멋있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식시장도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러게요. 막판 뒤집기. 네, 그러니까요. 예, 성공한 역전승에 성공한 네. 축구 이야기. 네. 참 축구 이야기하면은 또 우리가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분 안 좋은 마음을 좀 이게 골을 통해서 네. 시원하게 좋은 좀 기사네요. 날려볼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말 라이브를 혼자 외롭게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또 부산이 워낙 또 일정이 있어갖고 3프로 일정이 있어요. 네. 했는데 지난 주말 라이브를 못 보시는 위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조정장과 약세장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제 조금만 지금 약세장이 아직 안 들어왔다면 또 우리 형님들 지금 이게 약세장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쓰시는데 일반적인 시쳇말이고 우리가 증권업계의 조정장과 약세장은 정해져 있는 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주식시장의 조정은 고점 대비 10에서 20% 하락이고요. 20% 넘어가면 이제 약세장이라고 표현하는 거 되겠고요. 지금 딱 여기입니다. 18.1% 떨어져 있는 거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920년대부터 쭉 10% 이상 하락했던 걸 다 표현한 거거든요. 가장 컸던 것은 리만 사태 때죠. 리만 사태 50% 이상 떨어졌던 부분이 있겠고요. 리세션 시기의 중위값은 23.49%.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넌 리세션이 없을 때는 12.5%인데 리세션에 2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리세션만 하면 이거보다 좀 수치가 더 커진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 날 거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 하나 요거 재미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MBTI가 핫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ESTJ예요. ESTJ세요? ESTJ 그 엄격한 관리자. 네, ESTJ가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 느낌 있잖아요. 저희가 또 4가지로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자료가 있어갖고 네. 인용해서 우리 또 데릭킹과 박 선생이 만든 모양인데요. 여하튼 4가지로 분류했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걸 큰 재미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걸 보시면서 본인의 성향이 뭐 100% 맞을 수 없으나 네. 어떤 분들의 성향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거가 잘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부사장님이 아시는 개그맨 좀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지난번에 녹화를 한번 했잖아요. 불려가갖고 빵 터지더라고요. 자기도 어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 얘기를 안 하고 그 해당되는 얘기만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두 분의 MBTI가 뭐세요? 저는 이제 비슷하죠. ESTJ. 저 아래쪽이죠. 약간 여기 뭐 네 개의 분류 중에 4번째 분류인데 그건 내용을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네. 과거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만나면 우리 회원님 만나면 네. 우리 교수님은 딱 정확히 얘기하세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하셔갖고 주식 네. 투자. 주식이라는 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불구하고 네. 안 맞는 분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이걸 믿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가 잘 안 맞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통 이 MBTI 분류 우리나라에서 분류되면 제가 정확한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한 15에서 20% 정도는 안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해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엄격하게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셔야 된다고. 진짜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때. 근데 하여튼 이거 한번 보시면서 본인의 성향을 뭐 반재미지만 보시면서 하시면 나름은 좀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MBTI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그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지. 그렇죠. 뭐 우리 MBTI에 따라서 기업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 수익률이 않죠. 오르고 떨어지는 게 문제죠. 아 그리고 참 오늘 내용이 참 앞서 코너에서 제가 또 들었거든요. 그 키움증권의 이원권인가요? 이원주원권. 네. 그 친구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좀 앞에 거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강의했던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 화면 잠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캐피탈 게인 때문에 합니다. 캐피탈 게인이라는 거는 사타 팔아서 남는 차익 있잖아요. 그게 거의 다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S&P 500을 첫날 샀으면 20%가 떨어졌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은 마이너스 20%라고 보시면 맞아요. 네, 마이너스 20%인데 실제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한국은 거의 그게 다거든요. 샀다 팔았다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갖고만 있어도 마이너스 20%고 나스닥 하면 이제 11월 기준으로 3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건데 워낙 그거 말고요. 캐피탈 게인 말고 주주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주 수익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에서 나오지만 별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주주 수익률이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좁은 의미의 주주 수익률이 있고 주주 수익률, 쉐어홀더 일드입니다. 주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그래 좁은 의미의 주주 수익률이 있고 넓은 의미의 주주 수익률이 있어요. 좁은 의미부터 말씀드리면 배당 수익률 여러분들 야후 파이낸스건 여러분이 쓰시는 HTS 보면 딱 나옵니다. 배당 예상 배당 수익률 딱 나오잖아요. 그거가 이제 주 배당 수익률인데 거기다 하나 더 하는 거가 앞서 이제 이현주 연구원이 얘기했던 걸 그렇게 그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게 자사주 매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률이라는 거는 상장된 주식수 있지 않습니까? 그 1년에 몇 %가 줄어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보통 3에서 3.5%씩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주주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애플의 배당 수익률이 한 0.5도 안 나올 겁니다. 0.5% 나올까 말까고요. 주주 수익률이 한 뭐 3% 잡으면 애플의 주주 수익률은 기본 캐피탈 게인은 뭐 할 수 없지만 주주 수익률이 그것만 좁은 의미의 주주를 보면 3%에서 4% 사이 나올 겁니다. 그게 주주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건 협의의 주주 수익률이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이나 그 학교에서 경영하셨던 분은 약간 들어봤지만 일상생활에 쓰지 않았던 말인데 미국에서는 거기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하긴 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거는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채가 100 있었으면 100의 20%를 줄였잖아요. 갑법 원금이죠. 원금을 맞으면 그걸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광의의 넓은 의미의 주주 수익률을 하면 3개를 더합니다. 배당 수익률을 더하고 자사주 매입률 더하고 부채 상환 비율을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제가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미국과 한국과 가장 큰 차이,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는 한국은 이제 주주 수익률이 별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ETF 조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S 일드가 S 쉐어홀더 일드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ETF 자체가 주주 수익률을 염두에 둔 ETF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큰 재미는 없었지만 올해 떨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요. 이런 흐름이죠. 네. DIVB는 부장님이 말씀드렸던 배당과 자사주를 꾸준히 사는 것들 이게 위에 거 별로 안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 투자의 어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부장님 매번 말씀하신 거가 주가 떨어질 때 버티는 힘을 쓰는 거는 회사에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플이 얘기할 때 애플이 이번에 약간 실망스러웠다는 것 자체가 애플이 지금 자사주는 작년보다 10% 올려놨는데 배당금을 지금 치사하게 5%밖에 안 올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애플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애플은 더 해야 돼요 지금요. 물론 중국 말고 오늘 보면 베트남이다, 인도에다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그런 얘기 한다. 그 부품 확보해서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우리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가 떨어지는 건 뭐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 그래서 그 보상을 가장 잘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과 또 누가 있냐면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흥성주의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주식하시면서 지금 이따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식이 어려울 때는 건 좀 공부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라이브 영상 풀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서 있었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약세장 진입을 겨우 목전에 두고 장중에 좀 반등을 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뭐 겨우라고 표현해야 되고 네. 가까스로 면했다 보여야 되고 죽었다 살았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그림만 보면 딱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지난주 한 주 내내 그림이거든요. 네. 좀 하다가 후 떨어지고 지난 금요일 날 한 장중입니다. 번 더. 떨어졌고요. 이게 진짜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우 S&P 올라가기 뭘 올라갔습니까? 쥐뿌려 이건 안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만 나스닥 0.3인데 제가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도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 빵 터지던데 이게 뭐죠? 저 이학영 위원이 정말 운빨이 있는지 저 사람 미쳤다. 어떤 분은 댓글 보니까 저 양반이 잠은 언제 자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전 보통 잠을 다 잡니다. 근데 그날은 뭔가 좀 워낙 일찍 잤어요. 금요일 한 날. 새벽 2시쯤 일어나셨나 봐요. 네, 새벽 2시에 잠깐 눈을 떴죠. 그래서 쓱 봤어요. 저는 끄면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TV 레비누에 나와서 야후 파이낸스 유튜브를 보거든요. 근데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막 보여주네. 물론 이 그림은 제가 따로 뽑았어요. 네. 이 왼쪽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만 보셨잖아요. 오른쪽은 장 마감 후 상황입니다. 초록색 은근슬쩍 많이 괜찮잖아요. 네. 뭐 애플 이런 건 보합 정도 있고요. 왼쪽은 다 빨갛고 가운데만 요런 초록색이 듬성듬성 있죠. 장중 저점 시간에 이게 한국 시간 새벽 2시 언저리입니다. 정확하게. 그때 제가 이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앵커도 별거 아니다. 네.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인지 커멘테이터인지 제가 장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못 들었으나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혈압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진짜 TV에서 하더라고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게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장중의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초록색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위태- 바로 토요일 날 새벽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날 터질 뻔했는데 네. 엔비디아가 7% 넘게 빠지는 거예요. 네, 네. 진짜 그날 금요일 날 네. 혈압이 빡 올라가고 블러드 때문에 블러드 프레셔가 그러니까. 올라간다. 예. 예. 다행입니다 그나마. 예, 다만 이제 지난번에 보면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모습이 있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채권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피해가기 위해서 뭐 채권이라도 사자, 주식 팔고 채권 사람들이 있어갖고 좀 금리가 좀 내려간다. 금리와 채권 값은 이제 역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도 지금 $110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왼쪽은 금값도 다시 좀 $1,800 중반대까지, 1,8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랬고요. 지난주 닷새 중에 달러가 3일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조금씩 좀 흘러내렸었는데 지난 금요일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시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뭐 지금 애플의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큰 차트로 보니까 네.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약세장에 들어가 있는 네. 상태니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고요. 테슬라는 지난주에 또 하나 좀 언짢은 소식이 또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 X의 직원 여성 승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하는 분들과 약간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냐면 이게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특종한 겁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보기에는 그 해당되는 분의 친구랑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친구요? 예. 당사자는 아니고. 당사자는 모르겠는데 친구 얘기가 좀 있어. 친구 그 코트로 많이 땄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또 금액이 나왔습니다. 얼마를 주고 이걸 합의했다. 합의를 금액이 이미 했나요? 나왔습니까? 금액도 얘기 좀 했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하도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금액 얘기하면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본인은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다 끼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추문이 한국말은 뭐죠? 성추문이죠. 네. 성추문에 대한 이슈가 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너에 대한 걱정.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이거 지금 현재 있는 분명히 아닌데요. 어떻게 이런 것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주가가 $600 수준 뭐 그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반면에 좀 올라간 것들 좀 보시면 아메리칸 타워는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나라에 있고 그 우리나라에 사는 게 걔네들이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큰 사거리나 큰 로타리, 뭐 우리 요즘 서울에서는 로타리가 별로 없지만 큰 보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건물인데 뭐 큰 건물 말고 뭐 자잘한 건물인데 엄청나게 그 안테나가 수십 개씩가 달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얘네가 네, 통신 맞습니다. 타워를 갖고 있는 그걸 관리하는 리츠라는 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가 어메리칸 타워거든요. 네, 리츠인데요. 이게 또 배당을 또 인상 발표하면서 4.7%나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 특징이에요. 물론 그것만 갖고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건 재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라이 릴리는 제가 이거는 이제 의료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없으나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제가 몰라서 찾아봤죠. 번역 그 찾아봤더니 원형 탈모 치료?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형 탈모 치료제의 사용 승인을 유럽에서 권고한 것 같아요. 일부 그쪽에서. 유럽 쪽 먼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미국 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 그러면 유럽 북미에서도 그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 있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라이 릴리가 제가 봤을 때는 S&P 500 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장중 내내 강했던 맞습니다. 네, 그런 주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왜 해당되세요? 아니 탈모 해당되죠. 아니 네. 곧 그 다이어트 왜 유명한 약 있잖아요. 싹센다 말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 약이 하나 있던데 전 싹센다밖에 모르죠. 그 제약회사도 상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까? 아, 제가 이름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요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다이어트 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네. 제일 진행하시죠. 필요하신 분이 관심이 네, 없으면 안 되죠.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라이 릴리의 주가 상승이 최근에 또 계속해서 이어졌었다. 그리고 부사장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응원회 회원님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 달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30일까지 모집하는데요. 먼거의 버핏반에 일단 참여하시면 저희가 원래 있던 그 240편 영상에다가 최근에 했던 그 투자 공과 세미나 5편, 8편이 이어지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공부하시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네. 이게 관련된 건 이남훈 교수, 한티경 이사, 저 그리고 장우석 부장님 8개가 추가적으로 5월 말까지만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체크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부사장님이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오늘입니다. 오늘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되겠죠. 새벽일 것 같은데요. 준비디오가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준비디오요.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96센트고 매출이 12.3억 달러가 이제 전망 컨센서스가 있는데 네. 준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펠라튼과 더불어서 네. 제일 많이 올라갔다가 제일 많이 그렇죠. 떨어진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디오를 근데 사실 준비디오를 여전히 탑픽으로 제시하고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으로 하는 증권사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모건 스탠리는 준비디오를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크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또는 한둘러는 또 계속 말씀드린 거가 약세장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이라도 들어갈 찬스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바로 반등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4일 날은 베스트바이입니다. 베스트바이요. 베스트바이는 이제 지난주에 흐름 보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상을 보면 지난주에 월마트와 타깃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특히 월마트의 CEO가 얘기하면서 TV가 안 팔리고 TV가 덜 TV 가 안 팔리면서 팔렸죠. 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여행 갈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베스트바이는 주당이익이 1.59달러 그리고 매출은 104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 날과 목요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일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에 엔비디아인데요. 주당이 1.30달러, 매출은 81.2억 달러인데 젠슨 황이라는 분은 항상 이제 꿈과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다들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데이터 센터보다는 소위 게이밍 쪽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정말 유지될 수 있을지. 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일부 있겠고요. 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저희는 해당 사항 없지만 젊은 층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참 히트 쳤을 때는 소위 그 그래픽 칩이
소위 그 뭐라 그러면 OTC 가격이라 그래요.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리셀 가격이 더 비쌌잖아요. 엄청 그렇죠, 올랐는데 그렇죠. 리셀 가격이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어서 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밍이나 그런 쪽에서의 그런 쪽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역시 여기에도 젠스랑의 실적 발표보다는 젠스랑의 목소리에 더 아마 관심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이제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이제 주당이 3달러, 매출은 513억 달러인데 이 매출은 궁금할 게 없어요. 매출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이제 주당이익이 예상치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월마트나 타겟 같이 그리고 로스터 같이 이익을 못 맞추면서 주가가 흘러내릴지. 다만 주가는 연초 대비를 보면 여전히 10% 떨어지고 고점 대비는 또 20%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여튼 코스트코는 관심 있죠. 특히 코스트코가 만약 더 있다 그러면 관심 있다 그러면 소위 멤버십 가격 인상 그리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게 항상 보면 스페셜 디비던트를 주총 그 이익 발표할 때 한 적은 없거든요. 어떤 스페셜 특별 배당과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프리뷰 쭉 들어봤습니다. 피나늘레 잘 장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분기는 괜찮지만 다음 분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정말 어떻게 나올지가 전망치가 중요하죠. 걱정이 네, 되면서도 네, 네. 좀 한편으로는 살짝 기대도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이렇게 네. 시작되면은 이제 6월이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6월이 오기 전에 네. 5월에 우리가 또 묵혀뒀던 숙제 같았던 일들 그 중에서는 시장의 반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어떻게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게 될지 여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